확률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확률의 뜻과 활용이라는 얘기부터 할 거예요. 확률의 뜻과 활용. 그럼 뭐 확률의 뜻과 활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확률의 뜻을 좀 알아야겠죠. 확률의 뜻.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죠? 가능성.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대. 확실해? 아마 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내일 강수 확률이 70%야 라고 하면 뭐가 좀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때로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 아, 이번에 재윤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응원이 되지만 내가 너의 점수를 볼 때 추이를 보니까 이번에 68%의 확률로 3등급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뭔가 더 신뢰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숫자로 바꾸는 거.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 수치화. 숫자로 나타내는 걸 수치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몇 가지가 있다? 그 방법에 따라서 확률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뭐 해본다고? 계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무슨 확률이다? 수학적인 확률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무슨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인 확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지. 나하고 재윤이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재윤이가 이길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바로 나와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했을 때 재윤이가 이길 확률 3분의 1이야. 왜요? 이걸로 계산한 거야. 재윤이가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주먹 가위보 세 가지. 내가 낼 수 있는 거 주먹 가위보 세 가지. 세 가지 동시에 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9가지. 그 중에 재윤이가 나를 이기는 건 주먹으로 이길 수도 있고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재기로 이길 수도 있죠? 그럼 9가지 중에 몇 개야? 3가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수학적인 확률은 3분의 1이야. 근데 잘 봐. 자,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한 번은 이겼어요. 가위바위보 한 번은 비겼어요. 가위바위보. 지금 분명히 확률이 재윤이가 3분의 1이니까 3번 가위바위보 하면 한 번 이겨야 되잖아. 근데 방금 전에 재윤이가 나를 3판 중에 2판 이겼어. 그러니까 이 수학적 확률은 방구석에서 계산한 거다 보니까 실제 확률하고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실험실로 가는 거지. 실험을 해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 실험을 반복하는 거야. 나랑 재윤이가 가위바위보를 1000번, 10,000번 정도 했더니 재윤이가 3333번 정도 읽었더라. 그래서 확률이 약 10,000분의 3333, 3분의 1 정도 되겠구나. 이게 통계적인 확률. 총 시행 횟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겠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무슨 확률이 있어요? 기하적 확률. 기하라는 건 당연히 뭐에 관한 얘기냐? 도형에 관한 얘기야. 뭐에 관한 얘기? 도형. 이렇게 양궁을 한대요. 다트나 뭐 양궁 같은 거. 여기 이런 원은 동심원이라고 부르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길이가 모두 뭐 해야 되는데? 같아야 된대. 내가 다트를 휙 던졌을 때 여기에 꽂힐 확률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전체 넓이 중에서 이 도너츠 모양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면적분의 도너츠 면적의 넓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냐면 전체분의 그 사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수학을 심도 있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확률이라고 하면은 다 무슨 얘기를 한다? 수학적인 확률을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 확률의 성질을 알아야 돼. 확률의 성질.
확률의 성질은 딱 하나예요. 확률을 영어로 P라고 쓰거든. 왜냐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을 probability, 영어로 probability니까 앞글자 P를 따서 P라고 쓰는데 확률의 범위는 무조건 뭐에서 뭐 사이다? 0과 1 사이다. 맞아요? 여기서 잠깐 특이한 거 해석해주면은 확률이 0이라는 말은 그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확률이 1이라는 말은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맞아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거 접속사.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게 되는데 두 개의 사건에 뭘로 연결돼 있으면 또는 이라는 접속사 영어로는 or죠.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두 사건을 뭐 해준다라는 거? 더해준다는 거. 이걸 합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문제가 이고 동시에 이런 접속사로 연결돼 있으면은 두 개의 사건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곱사건 또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드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나가진 않고 오늘은 아마 확률 구하는 연습을 조금 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제가 설명 안 하고 놓치는 파트가 108쪽에 나와 있는 1번입니다. 108쪽에 나와 있는 1번에 보시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무슨 정리? 제가 뭐 말 안 했던 것들 시행이라는 말, 사건이라는 말, 뭐 기타 등등 전사건, 공사건, 근원사건. 내신 공부할 때는 이런 말들 좀 알아야 되지만 수능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몰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가면 되고요. 근데 109쪽에 있는 3번은 별표를 조금 치셔야겠죠. 미안. 109쪽에 있는 3번에 보니까 뭐하고 뭐라고 돼 있어? 배반사건하고 여사건 돼 있죠? 배반사건이라는 걸 한자를 좀 풀이하면요. 배라는 건 등을 말해요. 반이라는 건 반이야. 내가 재윤이랑 사이가 좋으면 마주보고 있겠죠. 사이가 안 좋을 때 등을 돌리고 있는 게 배반이야. 두 개의 사건이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할 수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나랑 재윤이가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롯데월드 갈 때 재윤이는 안 따라가겠지. 재윤이가 가면 나는 안 따라가겠지. 둘이 동시에 롯데월드 갈 수가 없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부른다? 배반 사건을 부른다. 근데 A 교 B가 공집합일 때 배반 사건이고 여사건이라는 건 집합의 여집합하고 똑같아요. 그 사건의 반대 사건을 여사건이라 부르고 여사건은 주로 언제 활용하죠? 문제를 딱 읽었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적어도 라는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그때는 뭘로 풀어준다? 여사건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뭐하다? 편하다. 됐나요? 이 정도로 개념들을 마치고 오늘 문제가 좀 많아요. 오늘 문제가 1번, 2번 있고 저기 수학적 확률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5번, 6번, 7번, 11번까지, 13번까지 쭉 있는데 14번까지 있네. 제가 쭉 풀어드릴 동안 여러분 집중력 잃지 마시고 잘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개념이라고 할 건 없어요, 솔직히. 지난번에 배웠던 뭐의 연장선이다? 경우의 연장선이다. 자, 1번에 보니까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으로 한 장을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뭐라고 놓자? A라고 놓자? 6의 약수인 사건을 뭐라고 놓자? B라고 놓자? 2의 배수인 사건을 뭐라고 놓자? C라고 한번 놔보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B를 구해봐라. 그럼 6의 약수니까 뭐예요? 1, 2, 3, 6이죠? 1번은 뭐 한 말? 맞는 말이죠. 2번 A여 교 B라고 써있네. A여 교 B. 그럼 교환 법칙을 통해서 순서를 바꿔주면 B교 A여가 되는 거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은 무슨 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집합 미리 뭐 하라는 얘기는? 빼라는 얘기는 진짜로 빼라는 게 아니라 B 중에서 A랑 겹치는 걸 빼주라는 거지. 6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인 거 빼줘라 그 얘기야. 그럼 6의 약수 중에 2의 배수 빼니까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요? 1하고 3만 남겠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A는 사건 C의 여사건이다. 맞았다는데? 미안, A를 빼야지. 미안 거꾸로 뺐네. B에서 A를 빼니까 1, 2, 3, 6에서 홀수를 빼니까 누구하고 누구 남아요? 2하고 6 남으니까 2번 맞는 말. 3번
A는 C의 여사건이다. 그 말은 A가 C의 반대말이다 그 말이지? 2의 배수를 두 글자로 뭐라고 써? 짝수잖아. 짝수의 반대말 홀수잖아. 그럼 A는 C의 여사건, C는 A의 여사건 맞는 말이죠. 4번 B하고 C는 배반 사건이다. 그럼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라고 말하려면 둘이 절대로 무슨 집합이 생기면 안 돼요?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죠. 6의 약수랑 2의 배수는 2하고 6이라는 교집합이 있어서 공집합이 아니지. 따라서 배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5번 이 사건의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는 건 원소가 한 개짜리인 거. 한 개짜리니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이겠죠? 그게 5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5번은 맞는 말. 근데 수능에서는 근원 사건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니까 굳이 자신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몇 장의 카드가 있는데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카드에 적힌 수가 뭐인 사건을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하고 소수인 사건을 뭐라고 놓자? B라고 놓자. 그럴 때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인 거. 우리 앞에서 풀 때도 봤겠지만 이 사건은요 집합으로 푸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A랑 B의 교집합 3의 배수 중에 소수인 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3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3의 배수 6하고 9는 여기다 써주면 되고 소수 중에 2, 3, 5, 7 중에 3을 제외하면 써주시면 되고 1부터 10까지 중에 얘네들을 제외한 1이라든지 4라든지 8이라든지 10 같은 건 밖에다가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니까 이때 두 사건 A, B와 모두 무슨 사건인 거? 배반 사건. 그럼 A랑도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B랑도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칠판 봐줄래? A랑도 겹치면 안 돼. 그리고 B랑도 겹치면 안 돼. 이걸 보는 순간 1학년 때 배웠던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떠오르네요. 여집합을 묶어내면은 묶어낼 수가 있는데 교집합이 뭐로 바뀐다? 합집합. A 합의 여사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C라는 집합은요 누구 가지고 1, 4, 8, 10을 가지고 집합을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한테 뭐 해보면 돼? 물어보면 된다 그랬지? 몇 명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4명한테 물어보니까 총 16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넘겨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117쪽으로 가볼게요. 117쪽 117쪽에 1번부터 조금 빠르게 달려볼게요. 1번 해보니까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될 확률을 구해보래요? 8의 약수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어찌됐건 확률이니까 뭐부터 구해야 되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겠죠.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6이죠. 그럼 8의 약수라는 건 뭐뭐 있어요? 1, 2, 4, 8. 그럼 주사위 둘이 더해서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몇 가지? 0가지. 또는 둘이 더해서 2가 되는 거 있어 없어? 딱 하나 있어. 앞에 것도 1, 뒤에 것도 1. 또는 4가 되는 거 있어 없어? 1, 3, 2, 2, 3, 1. 몇 가지 있어? 더해서 8이 되는 건 2, 6, 3, 5, 4, 4, 5, 3, 6, 2. 몇 가지? 5가지가 있겠죠. 그럼 36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약분은 몇 분의 몇이네? 4분의 1이겠네. 이번에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차례대로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뭐라고 할 때? A, B라고 할 때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과 뭐 할 확률을 구해보래? 평행할 확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돼야 되고 36가지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말은 기울기는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y 절편까지 같아져 버리면 두 직선이 일치가 되는 거지. 그럼 b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a는 2로 결정됐고 b가 고를 수 있는 건 3을 제외한 1, 2, 4, 5, 6이니까 총 몇 가지? 5가지. a가 고를 수 있는 거 1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거 5가지. 그럼 그냥 3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다라는 거죠. 넘겨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을 풀어보자. 1번 무슨 확률을 구해보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거의 무슨 식? 판별식. 판별식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뭐 해야겠다? 커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a제곱이 뭐보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4b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b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b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a제곱이 4보다 커야 되니까 a에는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3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 틀려? 그 다음 b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으면 a제곱이 8보다 커야 되니까 역시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3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b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요? 3을 집어넣으면 a제곱이 12보다 커야 되니까 뭐부터 집어넣어야 돼? 4부터 집어넣어야겠죠. 마지막으로 b에다가 마지막이네. 4를 집어넣으면 16보다 커야 되니까 a 자리에 뭐하고 뭐밖에 안 돼요? 5하고 6밖에 안 되겠죠. 여기다 5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누구밖에 안 돼요? 5하고 6밖에 안 되겠죠. b에다가 6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5하고 6밖에 안 되겠죠. 그럼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개가 되겠지? 그럼 주사위 던진 36개 중에 17개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번에 보니까 뭐를 가질 확률을 구해보래요? 중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중근을 가진다라는 건 a제곱하고 4b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같아져야 되는 거겠죠? 둘이 같아져야 뺐을 때 0이 나올 테니까. 그럼 a제곱하고 4이 같으려면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a는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다른 거 없다가 b에다가 4 집어넣고 a도 뭐가 나와야 돼? 4.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 36개 중에 2개밖에 없는 거야. 답은 18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냥 뭐 중딩 문제죠. 드디어 조금씩 앞에서 배웠던 순열 조합들이 등장합니다. 긴장하세요. 복습하는 시간이야 오늘은. 3번 A, B, C, D, E, F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럼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이야.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A랑 B가 뭐 하라고? 그럼 A랑 B가 이웃한다는 건 둘을 하나로 취급하니까 6명이 아니라 5명을 나열하는 거고 A랑 B가 자리를 바꾸니까 2팩.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 6팩으로 나눠주시면 5팩하고 6팩 약분하면 6만 남아서 6분의 2니까 답은 몇 분의 1? 2번에 보니까 모음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모음이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냐? A하고 E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 나머지 애들을 먼저 세우는 거지. A랑 E를 제외한 B, C, D, F를 먼저 세우고 그럼 얘네들 사이사이 몇 자리가 생기니까 5자리가 생기니까 그 5개 중에 몇 자리를 골라서 2자리를 골라서 하나는 A, 하나는 E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체 경우에서 또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4팩하고 6팩을 약분하면 여기는 뭐만 남아요? 6 곱하기 5, 30만 남아요. 30분의 20이니까 답은 몇 분의 몇이 되겠다? 3분의 2가 되겠다. 3번에 보니까 A와 B 사이에 문자가 몇 개 들어갈 확률? 그럼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A랑 B 사이에 문자가 딱 하나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6개의 문자 중에서 A, B를 제외한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더 이상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네들끼리 딱 이웃하게 묶어요. 그럼 하나, 둘, 셋, 4명을 배열하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리고 이 이웃한 거 안에서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아니고 A랑 B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얘는 그대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A랑 B가 자리 바꾸니까 몇 가지? 2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4팩으로 나눠주니까 6 곱하기 5, 30. 2로 약분하니까 15. 몇 분의 몇이 되겠다? 15분의 4가 되겠다. 됐나요? 난이도 살짝 올려서 순열 갖고요. 이제 원순열 들어갑시다.
복습 다 되는 거야. 오늘 수업으로 지난 경우의 수 다 이항 정리 빼고 다 복습이 될 거예요. 4번 4명의 남학생 A, B, C, D랑 혹시 너무 빠르니? 괜찮죠? 여러분도 이 속도로 풀어야 돼. 확률은 넘어가는 문제야. 3점짜리 빨리빨리 풀어야 돼. EFG가 있다. 1번에 보니까 7명이 뭐로 앉을 때? 원탁으로, 원형으로 앉을 때. 그럼 7명을 원형으로 앉히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6팩토리얼.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그럼 얘네들이 이웃하니까 하나로 취급하면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4팩토리얼. 앉은 다음에 EFG가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얼. 4팩하고 6팩 약분하면 여기는 6 곱하기 5만 남아서 30. 3팩하고 6이 또 약분되니까 답은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이다. 2번에 보시면요. 7명이 원형을 앉을 때 여학생끼리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대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자들을 먼저 앉히자.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원탁이니까. 그 원탁에 4명이 앉은 순간 원순열은 깨져요. 4명이 앉았다고 치면은 사이사이 몇 자리가 생겨요? 4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 4자리 중에서 여학생 3명이 들어갈 자리에 여자들을 앉히면 되겠죠. 전체 경우에서 똑같이 6팩토리얼. 그럼 여기 3팩으로 약분해 주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남아요. 그럼 4P3이라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4, 4 약분하고 3, 2, 6 약분하면 남는 게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만 남겠다. 됐나요? 원순열 복습 끝. 5번 문제, 중복순열 문제로 가볼게요. 저는 중복순열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x는 지금 뭡니까? 1, 2, 3, 4예요. 근데 어떤 함수가 있냐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대요. 그럼 미리 쓰고 시작하자.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 1이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2가 고르는 거 4가지, 3이 고르는 거 4가지, 4가 고르는 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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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니까 4의 4제곱, 2의 8제곱, 몇 가지다? 256가지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256이야. 그러고 문제 읽어볼게. 1번에 보니까 몇 대 몇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남이 고르는 건 내가 고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4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3이 고를 수 있는 거, 4가 고를 수 있는 거. 전체 경우의 수는 256이고 이거 약분해주면은 4, 2, 8. 8로 약분하니까 32가 되네요. 몇 분의 몇? 32분의 3이 됩니다. 2번에 보니까 무슨 함수를 찾으라 그랬냐? 상수함수. 그럼 상수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4명이 다 똑같은 거 고르는 거지. 얘네 4명이 전부 다 1을 고를 수도 있고 2를 고를 수도 있고 3을 고를 수도 있고 4를 고를 수 있으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4가지. 그럼 약분하니까 몇 분의 1이에요? 64분의 1이죠. 3번에 또 나왔네. 또 만났어. 치역의 원소가 몇 개가 된다? 그럼 일단 자 분모로 써볼게 미리. 256분의 슉슉슉슉슉. 치역의 원소가 몇 개가 된다라는 말은 2개가 된다는 말은 잘 봐야 돼. 여기 4명의 후보들 중에 몇 명만 선택을 받는 거야? 그럼 일단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선택받을 사람 몇 명을 뽑아놔야 돼. 그럼 얘네 4명한테 자 얘들아 1, 2, 3, 4 니들 짝꿍 골라봐! 근데 4명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몇 명 중에 골라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2명 중에.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다 몇 가지야. 근데 거기서 2가지를 빼야 돼. 몇 가지를 빼야 된다고? 왜냐면 얘네들 보고 자유롭게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골라버려. 전부 다 뭘 골라? 이러면 치역의 원소가 1개가 나와 2개가 나와? 1개가 나오지. 다 1만 흘렀으니까. 내 의도는 누구하고 누구를 골고루 골라야 되는데 1하고 2를 골고루 내 의도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 빼줘야 돼. 또 뭐 빼줘야 돼? 전부 다 2 고르는 거. 그 몇 가지를 2가지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곱한 다음 마지막에 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빼고 곱해주는 거야. 다시요. 얘는 뭐죠? 얘는 4개 중에 선택받을 애 몇 명 고르는 거? 그 중에 for example. 예를 들어 누구를 골랐다 치면
1, 2를 골라다 쳤더니 얘네들이 고르는 경우의 수가 16개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빼줘야 돼. 그러면 4C는 얼마가 되는 거죠? 6이 되고 이거 16에서 2를 빼니까 14가 돼요. 그럼 여기 2로 약분하면요 여기 128이고요 2로 약분하면요 64가 돼서 64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련하게 떠오르십니까? 아련하게 떠올라요? 배웠던 기억나요? 막 치역의 원소 두 개 이런 거 했습니다. 전부 다 처음 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배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 니들이 안다고 문제 풀리고 모른다고 안 풀리지 않아요? 이런 거 아무 지우기 아까워서 못 지우는 거야 지금? 예쁜 왠지 글씨 잘 쓴 것 같다니 오늘. 우리 애들은 대답이 없어요. 6번 오늘은 복습 타임. 6번에 보니까 스튜던트라는 몇 개의 문자가 있었어요? 7개의 문자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럼 임으로 나열하면 당연히 몇 팩이에요? 7팩인 줄 알았는데 t가 똑같은 게 몇 번 있으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지. 맞아요? 그때 문제 뭘 구하는 거냐? 같은 문자끼리 뭐 할 확률. 그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한다는 건 누구하고 누구가? t하고 t는 뭐 해버린다? 이웃해버린다. 그럼 t는 몇 개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로 취급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 이웃할 때는 원래 곱하기 얘네들이 자리 뭐 한 거, 바꾼 거 해줘야 되지. 근데 얘네들은 자리 바꿔봐도 t가 나 안 나? 안 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건분수 풀어주시면 1이 있다고 생각해서 7팩분의 6팩 곱하기 2팩이고 6팩으로 약분하니까 7만 남아서 몇 분의 몇이 되겠다? 7분의 2가 되겠다. 2번 가볼게요. 몇 개를 나열한대요?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A는 하나 있지만 B는 2개 있고 C는 3개 있대요.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 2개, 3개 있으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양 끝에 서로 다른 게 와야 된대요. 여기다 풀어볼게. 첫 번째 뭐로 시작해서 A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경우, C로 끝나는 경우, A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경우, B로 끝나는 경우, B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경우, A로 끝나는 경우, B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경우, C로 끝나는 경우, C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경우, B로 끝나는 경우. 이 6개를 세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는 몇 가지예요 지금? B, B, C, C죠. 그럼 B, B, C, C 나열하는 거 어떻게 돼요? 4팩 나누기 2팩, 2팩 또는 A에서 B로 끝나면 안에 뭐 남아있어요? B, C, C, C죠. 그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팩 나누기 3팩 또는 B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건 무슨 말이야? B, C, C, C만 남은 거죠. 똑같이 몇 팩이에요? 4팩 곱하기 3팩. B, C로 끝나는 건 뭐예요? 남은 게 A, B, C, C. 그럼 뭐예요? 4팩 나누기 2팩. 근데 그게 또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또 있네. A, B, C, C. 그럼 이것도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 C, A도 아까 얘랑 뭐 할 거예요?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 안 됐어? 됐어요. 한참 안 됐어요. 누구야 싫어. 이렇게 2로 뭐 해줄 수 있고요. 묶어줄 수 있겠죠? 아래 거 계산하면 6팩하고 3팩 약분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30, 120 나누기 2니까 분모는 60이고요. 2 곱하기 여기는 24를 4로 나누니까 6이 되고요. 24를 6으로 나누니까 4가 되고요. 24를 2로 나누니까 12가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다시 한번 약분하면 30이 되는 거고 22를 또 약분하니까 몇 분의 몇이 되겠다? 15분의 11이 되겠다. 오늘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뭐예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다. 즉 우리는 확률이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 문제 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못하겠어요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7번이요. 리조트 4개의 객실에 묵고 있는 4명의 투숙객한테 객실의 열쇠를 자기 거를 주는 게 아니고 임으로 랜덤으로 한번 나눠줬대. 맞아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4팩토리얼 24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 앞에서 연필을 놓는, 이게 열쇠를 놓는 거예요. 이게 열쇠 놓는 거. 4가지. 이거 4팩토리얼. 근데 1번에 보니까 4명 모두 누구 방의 열쇠를 받아야 된대? 이때 무조건 우리는 수형도를 그리시는 거야. 사람을 A, B, C, D라고 하면요. 그럼 A가 남의 거 받는다는 열쇠를 누구 거 받거나 B 거 받거나 C 거 받거나 D 거 받거나. 맞아요? 그럼 A가 B 거 받았다고 치면 남은 열쇠는 A, C, D. 그럼 B가 A 거 받아도 되고 C 거 받아도 되고 D 거 받아도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수형도 따라가면 A가 B 거 받고 B가 A 거 받았으면 남은 열쇠는 C, D 남았네? 서로 다른 거 받아야 되니까 C는 D 거 받고 D가 C 거 받아야지. A가 B 거 받고 B가 C 거 받는 경우는요. 남은 게 A랑 D 남았어. 그럼 무조건 C가 D 거 가져가고 D는 A 거 가져가야지. B, D 나눠주면 남은 게 뭐야? A랑 C. 근데 C가 C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C가 A 거, D가 C 거 가져가야지.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 A가 C 거 가져가는 순간 남은 열쇠는 A, B, D. A, B, D 3가지인데 B는 B 거 못 가져가니까 A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C, D가 A 하면 남은 게 B, D인데 D가 D 거 못 가져가니까 D, B가 되고 C, D 하면 남은 게 A, B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받으셔도 되겠죠. 결론은 몇 가지? A가 B 열쇠 가져갔을 때 몇 가지? 3가지. A가 C 열쇠 가져갔을 때 몇 가지? 그럼 보나마나 A가 D 열쇠 가져갔을 때 몇 가지 나올 거야? 그럼 총 몇 가지다? 9가지다. 3가지니까 몇 개 중에? 24개 중에 8분의 3. 근데 이런 문제를 뭐라 부르냐? 완전순열이라고 불러요. 좀 유식한 용어로. 무슨 순열? 완전순열 또는 교란순열이라고 불러. 교란.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았다. 교란됐다 해서 이때는 무조건 뭘 그린다? 수형도를 그린다. 근데 수형도를 끝까지 그릴 필요 없고 느낌적으로 다 3가지씩이니까 9가지 나오겠다라고 찾을 수 있어. 2번 보니까 이번에 한 가지 단서가 추가됐어. 4명 중에서 몇 명은? 2명은 지를 받고 받았어. 나머지 2명이 서로 뭐 한 거야? 바뀐 거지. 그럼 아주 간단해요. 사람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 몇 명을 뽑아? 너네 둘은 니네 거 줄게 이렇게. 그럼 나머지 2명은 크로스로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명 중에 자기 방 열쇠 받을 사람 몇 명 뽑기만 하면 끝난 거죠. 맞아요? 끝. 뭐예요? 24분의 6이니까 답은 몇 분의 1? 4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말을 뭐로 바꾸는 연습, 식으로 바꾸는 연습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확통을 제외한 수원, 수투 이런 거는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확통은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스토리를 좀 걷어내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일까? 4명 중에 2명이 자기 방, 2명은 남의 방이라는 건 일단 4명 중에 자기 방 열쇠 받을 사람 2명을 뽑아야겠구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지? 남은 열쇠 2개, 남은 거 2명, 얘네들은 서로 상대방 거 받으면 되니까 크로스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해됐어? 이 계산은 너무 쉬운데 이걸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거지. 여기서 다른 사람이 서로 크로스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지금 문제가 4명 중에 2명만이 자신의 방의 키를 받는다 했지. 그럼 내가 지금 4C2 한 게 뭐야? 4명 중에서 자기 방 열쇠 받을 사람 몇 명을 뽑은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어. 오케이? 근데 A, B는 자기 방 열쇠를 가졌대. 그럼 나머지 2명은 무조건 누구 거 가져가야 돼? 남의 거 가져가야겠지. 왜냐면 4명 중에 2명만 자기 방 열쇠를 가졌대잖아.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A, B가 자기 방 열쇠를 가졌다고 치면 C하고 D는 누구 방 열쇠를 가져야 돼? 남의 방 열쇠를 가져야 돼. 그 남은 열쇠가 누구 거랑 누구 거밖에 없어. C랑 D 거밖에 없지. 그럼 남의 거 가져가려면 크로스로 주는 거밖에 없지. 이거 한 가지 말고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뒤에 굳이 쓰자면 곱하기 1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방 열쇠 가져갈 거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사람이 4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치면 5명이라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D 이 중에서 똑같아요. 자기 방 열쇠 가져갈 사람 몇 명을 뽑아? 2명 뽑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자기 방 열쇠 가져갔어? 그럼 얘네들은 서로 뭐 해야 돼? 다른 사람 거. 그럼 열쇠는 C, D, E 이쪽? 그럼 C가 누구 거 가져가야 돼? D 아니면 E 거.
맞아요? 그럼 그때는 남은 게 C하고 E 거니까 E, C, 이때는 C, D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5명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완전 순열이었다. 완전 순열. 자,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또 부분집합에 관한 얘기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네. 8번에 보니까 A라는 집합은 A, B, C, D, E, F래요. 그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6개 들어있는 거죠. 6개. 이 A의 부분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원소가 3개라는 건 이 6개 중에 몇 개 가져가가지고 3개 가져가야 될 집합 만든다는 거지. 그럼 63이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지? 2의 6제곱이겠지. 맞아요? 그럼 계산해주면 64분의 20이 되고 4로 약분하니까 16분의 5가 되겠다. 2번 문제. A의 부분집합이 누구를 꼭 포함하면서 C를 포함하면서 원소가 몇 개래? 그럼 봐봐. 원래는 이 6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미 C를 내가 포함했어. 그럼 남아있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2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제곱. 그럼 뭐예요? 64분의 뭐예요? 10인가요? 32분의 5가 되겠죠. 3번이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럼 A의 부분집 중에 2의 6제곱 중 64개 중에서 누구랑 누구는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롯데를 갈 건데 A, B는 무조건 데려갈 거야. 그럼 얘는 안 물어봐야지. E하고 F는 안 데려갈 거야. 그럼 물어볼 필요 없이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데려갈 사람도 안 물어봐야 되고 안 데려갈 사람도 안 물어보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2의 4제곱분의 1이 돼서 몇 분의 1이 되겠다? 16분의 1이 되겠다.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순열. 이제 조합 가볼까? 문제는 많은데 뭐 별로 어렵지 힘들지 않죠? 너무 강요하나 내가 쉽다라는 걸. 너희들 속으로 씨발하고 있는데 나 혼자 쉽지 얘들아 할만하지 마 이러고. 1번에 보니까 주머니 안에 흰 공 몇 개 들어있고 빨간 공,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대. 8개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 중에 몇 개를 뽑을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붉은 공 2개를 뽑을 확률이야. 그럼 붉은 공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니까 8, 7에 56 나누기 2, 28, 5, 4, 20 나누기 14분의 5가 되겠죠. 2번 문제. 5개의 서로 다른 과자 중에서 몇 개를 구매할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5C이죠. 그 중에 A는 이미 구입했고 이 과자는 구입하지 않아. 그럼 남아있는 몇 개의 과자 중에서 3개의 과자 중에 몇 개만 더 사면 되는 거야? 1개만 더 사면 되는 거죠. 이미 A 하나 샀으니까 하나만 더 사면 되는 거죠. 10분의 3 되겠다. 너무 쉽네요. 여러분에 대한 모욕 같아요. 모욕. 10번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질문이 없겠다. 10번에 보면요. 재윤아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자연수가 10장이 있대요. 이 중에서 임으로 몇 장을 고를 때?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C 3이야? 어떤 경우냐? 3개의 숫자를 뭐 해서? 더해서 그 더한 게 뭐가 될 확률을 구하느냐?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한번 생각해봐. 3개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첫 번째는 오드, 오드, 오드. 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분, 이분, 오드. 짝수 몇 개에다가 2개에다가 홀수 몇 개? 이러면 되겠죠.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홀수는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5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요? 3개 고르면 되는 거죠. 이 말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짝수도 5개 있죠. 짝수는 몇 개 고르고 2개 고르고 그리고 홀수 몇 개 고르면 돼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뽑기만 하면 되니까 C라고 쓴 거야. 5C3은 5C랑 똑같으니까 10이고 이건 10 곱하기 5니까 52.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C3.
10시간 계산하면 10, 9, 8, 3, 2, 1 약분하면 120분의 60이니까 몇 분의 몇이겠네? 2분의 1.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10장 중에 아니다 봐 10장 중에 3장을 뽑아서 더했더니 뭐가 되는 확률이래? 홀수지. 생각해봐. 3개 더하면 뭐 아니면 뭐야? 답은 2분의 1이지. 왜냐면 1부터 10까지니까 가능한 거야. 홀수도 몇 장 있고 짝수도 몇 장 있어. 그러니까 이 중에 3장 뽑아서 더해서 홀수 가능률 2분의 1, 짝수는 2분의 1이야. 근데 만약에 1부터 11까지는 답이 달라지겠지. 그때는 홀수가 한 장이 더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똑같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2분의 1 써도 괜찮다. 11번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몇 개의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뭘 만들었대? 삼각형 만들었대. 그럼 8개의 점 중에 3개를 연결해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몇 C3이 되는 거야? 8C3. 그치? 8개의 점 중에 3개 고르니까 1번에 보니까 무슨 삼각형을 찾아라? 7번 봐주세요. 이 문제를 풀려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이라는 거 배워. 무슨 각? 그때 뭘 배우냐면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몇 도다? 그걸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 하나 그릴 때마다 직각삼각형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개가 나오는 거야. 지름 하나에 직각삼각형 몇 개? 6개. 근데 이 원은요, 지름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릴 수 있지. 그럼 지름 하나에 6개씩 지름을 4개 그리니까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 24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83이라는 건 뭐예요? 8, 7, 6, 56이네요. 그럼 56분의 24니까 7분의 3이겠네. 1번에 답 7번에 답. 2번에 보니까 무슨 삼각형을 찾으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인분도 찾는 거. 지금 직각삼각형은 뭐에다가? 지름에다가 찾은 거지. 지름. 1인면 삼각형은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1인면 삼각형은 이름이 있다? 요거 무슨 각이라고 부르게? 꼭지각이라고 불러. 이거를 뭐라 부르게? 밑각 또는 끝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이 꼭지각이 되도록 하는 2등면 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요렇게 몇 개? 맞지? 또는 요렇게 몇 개? 또 몇 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느낌이죠. 몇 개의 2등면 삼각형이 나와요? 3개의 2등면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2점을 골라도 몇 개가 나올까? 3개가 나오고 2점을 골라도 몇 개가 나올까? 그럼 3개씩 점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는 겹치는 게 있어. 뭐냐면 다른 건 안 겹치는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같아요? 아니구나. 안 겹치네. 미안. 안 겹쳐요. 정삼각형이 아니네요. 나도 정삼각형인 줄 알았더니 정삼각형이 되려면 얘랑 얘 사이에 점 몇 개 찍혀있어. 여기도 몇 개 찍혀있어. 그럼 여기도 몇 개 찍혀있어야 그래야 정삼각형이야. 근데 여기는 아니야. 기다란 거니까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몇 개네요? 24개네요. 답은 몇 분의 몇? 7분의 3이 됩니다. 됐나요? 겹치는 것까지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12번의 라스트가 이제 중복조합입니다. 1번에 보니까 현진이는 거의 대놓고 써있어. 몇 종류 중에? 네 종류 중에 뭐를 허락하여? 몇 개를 산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쓰면 돼요? 4, H, 5라고 쓰면 되고 더한 다음 하나 빼니까 8C, 5가 되고 그치 8C, 3이 돼서 방금 전에 계산했던 56이 되겠죠. 그 중에 축구공 2개를 뭐 한다? 포함한다. 그 말은 뭐야? 이미 축구공 몇 개 샀다? 2개 샀다라는 거야. 그럼 몇 개만 더 사면 되는 거예요? 3개만 더 사면 되는 거죠. 몇 개만 더 사면 된다고요? 3개만 더 사면 되는 거죠. 축구공은 더 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려면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지금 여기는 축구공 2개를 포함한다 그랬지. 그럼 축구공 3개 사도 돼, 안 돼? 내가 볼 땐 되는 거야. 축구공 4개 사도 돼, 안 돼? 내가 볼 땐 되는 거야. 여기서 축구공은
두 개만 사는 확률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야.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축구공 몇 개 샀으니까 두 개 샀으니까 다른 세 종류 중에 몇 개 더 사라, 세 개 더 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조금 뭐 했다? 잘못 나왔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기출문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허접한 게 생기는 거야. 배려해주죠. 축구공을 제외한 몇 종류 중에 세 종류 중에 원래는 5개를 살 생각이었는데 축구공 2개 샀으니까 몇 개만 더 사자, 3개만 더 사자.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다 치면 여기 3이 아니라 뭐라고 써줘야 돼? 4개. 축구공을 더 사도 괜찮다라는 거야. 2개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2번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풍선을 파는 풍선 가게에서 임으로 몇 개를 고른대? 그럼 서로 다른 몇 종류의 풍선 중에 세 종류 중에 똑같은 거 여러 번 사도 괜찮겠죠? 10개를 고르는 거니까 12C 10이고 12C 2가 돼서 6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 빨강, 파랑, 노랑이 적어도 몇 개씩 포함된다? 그럼 이거 뭐라 그랬지? 하나씩 미리 뭐 했다고 생각해? 샀다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미리 몇 개씩은 사놓고 한 개씩은 사놓고 그럼 몇 개만 더 사면 되는 거야? 7개만 더 사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9C7이니까 9C2로 바뀌어서 98에 70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66분의 36이니까 6으로 나누면 11분의 6이 됩니다. 13번부터 이제 볼게요. 13번부터. 13번에 보니까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쳐가지고 몇 개가 들어있대요? 10개가 들어있대요. 화이트하고 블랙 10개가 들어있대. 그런데 2개를 꺼내서 봤어? 다시 넣었어. 이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대. 이게 바로 뭐예요?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 보았다. 그랬더니 몇 번에 몇 번 꼴로? 3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뭐 나왔다? 그 말은 2개 모두 흰공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그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돼요?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흰공이라는 건 2개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그럼 내가 흰공을 몇 개라고 놓고 X개라고 놓고 그럼 검은 공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10-X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확률 계산해 볼게. 원래는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건데 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이 3C1이다 그 얘기지.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C2라는 건 45, XC2라는 건 X 나누기 2. 이게 몇 분의 몇이래요? 3분의 1이래요. 이거 계산해 주면 90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몇 배가 됐으니까 30배가 됐으니까 분자도 몇 배가 돼서 30배가 돼서 x 곱하기 x 빼기 1이 몇이래야 돼? 굳이 전개 안 해도 둘이 연속한 거 곱해 30 되려면 얘는 얼마고? 맞아요? x가 얼마다? 6이다. 그럼 검은 공은 몇 개다? 4개다. 문제가 뭐의 개수 구하래? 됐어요? 근데 거의 답지가 되게 센스 이것도 잘 써놨네. 그 개념 익힌 풀이 마지막에 보시면 따라서 보여요? 주머니 속에 뭐라고 써있어? 6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가 아니지 6개다가 아니지 6개라고 볼 수 있다. 약간 한 발 슬쩍 뺀 거야. 그러니까 흰 공 몇 개야? 6개! 이게 아니고 6개라고 볼 수 있어 이 얘기야. 왜 그럴까? 당연하지. 아까 말했잖아. 얘랑 나랑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론적으로 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재윤이 3분의 1인데 실제로 우리 3판 해봤더니 네가 2번 이겼잖아. 실제로 해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해봤더니 3번에 한 번 골이 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풀이니까 그냥 갖다가 놓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갖다가 볼 수 있겠죠. 마지막 14번이요. 14번에 보면 이제 이번에 무슨 확률? 네, 기하적 확률 나온 거죠. 한 면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거기 내부에다가 임으로 무슨 점을 찍을 때? P라는 점을 찍을 때 A, B, P가 뭐가 될 확률? 예각이 될 확률, 그 다음 뭐가 될 확률? 둔각이 될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잘 봐야 돼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 뭘 그려요? 반원을 그리세요.
이 반원의 호 위에 뭐가 있으면 P가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P가 있으면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이 된다. 근데 P가 이 반원 내부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 된다? 둔각삼각형이 된다. P가 이 반원의 호 바깥쪽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 된다?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 기준이 되는 직각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반원의 호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전체 넓이는 지금 한 변의 길이 1이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야? 1분의 먼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거의 넓이 이 길이가 1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4분의 파인데 반원이니까 답은 8분의 파이야. 그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1분의 전체 넓이에서 이 반원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될 확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게 뭐가 될 확률?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걸 합쳐서 무슨 확률이라 부른다?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뭐 나머지 다 뒤에 가위바위보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써놨고요. 135쪽에 함수의 개수와 확률을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우리 경우의 수할 때 다 했으니까 굳이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143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